1960년대 충청남도 논산 고고학자들이 오래된 무덤을 발굴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땅속에서 번뜩이는 금속 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처음엔 평범한 청동 거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가 시작되자 학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 유물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었다. 즘 21.2cm, 현미경으로 확대해야 보이는 13,000개의 정밀한 선들, 고대 거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 그리고 현대 기술로도 완벽히 재현할 수 없는 초정밀 가공. 이 거울은 단유세 문경, 즉 고리가 많고 세밀한 문양이 새겨진 청동 거울이었다. 주석 함량이 높아 빛을 강하게 반사하며 정밀한 삼각형 문양이 반복되는 구조로 제작된 초기 철기 시대 최고의 금속 공예품이었다. 하지만 연구진이 가장 놀란 것은 이 거울이 보여주는 기술력이 기원전 4세기에 가능했냐는 의문이었다. 현미경 없이 보기 힘든 0.3mm 간격의 문양, 그리고 12세기에야 확립된 청동 합금의 황금, 비율. 고대 장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낸 것일까? 단순한 손기술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기술의 흔적일까? 이 작은 거울 하나가 한반도 고대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되었다. 발굴된 거울은 단유세 문경, 이름 그대로 여러 개의 고리가 달리고 표면에는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세밀한 문양이 새겨진 청동 거울이었다. 그러나 연구가 시작되자 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1초정밀 문양 어떻게 새겼을까? 첫 번째 문제는 거울의 표면 문양이었다. 거울에는 0.3mm 간격으로 13,000개 이상의 가느다란 선들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기계로 인쇄한 것처럼 정교한 패턴. 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거울은 내구, 중구, 외구로 나뉘며 기하학적인 삼각형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였다. 외곽에는 8개의 동심원 무늬가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주석 함량이 높아 빛을 강하게 반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의 정밀한 패턴을 기원전 4세기에 손으로 조각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 이 합금, 비율 현대 금속 공예의 황금, 비율과 일치. 두 번째 문제는 거울의 금속 조성이었다. 거울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구리 65.7%, 주석 34.35%로 구성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이 비율은 12세기에 확립된 청동 합금의 황금, 비율과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이 거울은 기원전 4세기 초기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장인들은 정확한 비율 개념 없이 감각적으로 합금을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단유세 문경은 어떻게 수천 년 후에 합금 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조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삼복원 시도의 실패, 현대 기술로도 완벽 재현될까? 학자들은 이 거울을 재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제작 기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밀랍 주조법 팔석 부드러운 돌에 문양을 새긴 후 밀랍으로 떠낸 뒤 청동을 부어 만드는 방식. 사형 주조법 모래와 진흙을 이용한 거푸집에 문양을 새긴 후 금속을 주조하는 방식. 석재 주조법 팔석에 직접 문양을 새긴 후 그 위에 금속을 부어 제작하는 방식.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정밀도를 구현할 수 없었다. 모든 시험에서 거푸집이 깨지거나 문양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특히 0.3mm 간격의 선을 동일한 패턴으로 새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레이저 조각이나 초정밀 기계 가공을 동원해도 원본의 완벽한 일관성과 대칭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2500년 전 이 거울을 만든 장인은 과연 어떤 기술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정밀한 거울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현대 학계에서는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가설 고대에 초정밀 가공 기술이 존재했다. 첫 번째 가설은 기원전 4세기에도 지금은 사라진 초정밀 금속 가공 기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화강암 석상들은 현대 기계로 가공한 듯한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철제 도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고대 그리스의 안티키티라 기계 역시 유사한 사례다. 이 기계는 2000년 전에 제작된 정교한 기계 식품리바퀴 장치로 현대의 시계 장인들도 쉽게 재현하기 어려운 초정밀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단유세 문경 역시 이와 유사한 정밀한 제작 기법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 가설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만약 그런 기술이 존재했다면 왜 다른 유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가? 왜 유독 단유세 문경만이 이렇게 초정밀한 기술력을 보여주는가? 가설 외부 문명의 기술이 전해졌을 가능성. 두 번째 가설은 이 거울이 외부 문명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다. 당시 동아시아에는 비단길 실크로드 이전에도 활발한 금속 기술 교류가 있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부터 고도로 정교한 청동 거울을 제작했다. 혹시 이 기술이 한반도로 전해졌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남는다. 중국에서 발견된
어떤 청동 거울도 다뉴세 문경만큼 정교하지 않다. 비슷한 기술이 있었다면 왜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유물이 나오지 않는가? 결국 이 가설도 완벽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가설 이 거울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다. 세 번째 가설은 이 거울이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특정한 의례적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다뉴세 문경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제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물이었다. 특히 태양 숭배와 관련된 주술적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다뉴세 문경의 주석 함량이 높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주석이 많을수록 거울의 반사율이 높아져 태양빛을 더 강하게 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빛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 거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 뜻을 비추는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거울이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특정한 의식에서 사용된 신성한 유물이라면,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유도 설명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과연 2500년 전의 장인이 이 정밀한 기술을 어떻게 구현했을까? 이 정도의 기술력이 당시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했을까? 여전히 답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작은 청동 거울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틀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작은 청동 거울 하나가 던지는 의문은 단순하지 않다. 2500년 전 한반도의 장인이 만들어낸 이 유물, 그것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현대 기술로도 완벽히 재현할 수 없는 초정밀 가공 기술의 산물이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13,000개의 선, 현미경 없이 보기 힘든 0.3mm 간격의 문양, 그리고 12세기에야 확립된 청동합금의 황금, 비율, 이 모든 것이 기원전 4세기에 가능했단 말인가? 현대의 연구진들은 이 거울을 완벽히 복원하지 못했다. 고대의 기술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한 것일까? 혹시 고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과학과 기술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미스터리는 현재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500년 전 이 정밀한 거울을 만든 장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단순한 고대인의 손기술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개입했을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해봅시다.